골목길의 오후는 따사로운 햇살로 가득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스며든 빛은 먼지 섞인 공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바로 그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3초 안에 꺼져, 아니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검은색 슬림핏 티셔츠에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70대의 마른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노인의 낡은 손수레 옆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한 사과 한 박스가 놓여 있었다. 아니, 이 늙은이 운전 똑바로 안 해. 내 차 긁혔잖아. 세 남자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노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얇은 티셔츠에 슬림핏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가슴 라인이 은근히 드러나는 티셔츠 위로 단단하게 다져진 팔 근육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의 입술은 말없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다 못해 차가웠다. 덩거리들 지금 사과 안 하면 진짜 뒤져요.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덤덤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3명의 건달을 압도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쩍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야, 전현 눈빛 봐라. 장난 아닌데.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주차장 한복판 누가 봐도 무리한 남자 셋과 혼자 선 여자 하나. 그런데 5분 후 무릎 꿇은 건 그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한 행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 사건은 단지 우연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다. 한 여자가 수년간 계획하고 준비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야.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3년 전 태성그룹의 비열한 음모로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사라졌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았다. 살아남아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폭력이나 물리적 제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섬세하게 만들어진 예술작품 같았다. 골목길에서 벌어진 충돌은 사실상 그녀의 복수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자극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힘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들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한서진이 되기 위한, 그리고 태성그룹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했다. 자신을 위협적으로 여기고 자신을 추적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복수 계획의 핵심이었다. 남자들이 떠난 후 노인은 감격한 얼굴로 서진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서진은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서진의 손에 들려있던 돈을 거절하며 말했다. 이 돈으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러 가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인이 건넨 돈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 해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치밀한 계산과 완벽한 실행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 순간을 위해 갈고 닦았다. 그녀는 복수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길모퉁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두 눈동자가 있었다. 한 명은 콩나물 국밥집 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를 촬영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향해 감탄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태성그룹을 무너뜨리는 것.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복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다음 날 골목길은 평화로웠지만 온라인은 폭풍의 한가운데였다. 여성 교관,
조폭 3명 제압 실화냐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를 휩쓸었다.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실시간으로 폭주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힘과 차가운 카리스마에 열광했다. 진짜 영화 같아.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대박.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는데 실화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서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음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분석했다. 댓글들의 흐름,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녀의 정체를 짐작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관심과 추측을 이용해 자신을 더욱 신비롭고 위험한 존재로 포장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태성그룹이 그녀를 주목하고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 할 테니까. 그것이 바로 그녀의 복수 계획의 핵심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자신의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태성그룹의 비리가 담긴 내부 자료를 언론에 흘렸다. 자료는 태성그룹이 진행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었다. 서류에는 태성그룹이 개발 부지 내 조그만 공원을 철거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을 매수하고 협박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태성그룹의 핵심 관계자, 바로 서진의 옛 연인이었던 오현우의 컴퓨터에서 유출된 것처럼 위장되었다. 이 뉴스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성그룹은 막강한 자본과 언론 장악력을 이용해 모든 뉴스를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태성그룹의 비서실장 김태영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통제했다. 쓰레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기사 내려.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언론사들은 꼼짝없이 기사를 내렸고 모든 것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무술 도장을 정리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과거의 윤지아가 아니었다. 차가운 눈빛, 단단한 근육, 흔들림 없는 태도. 그녀는 완벽하게 한서진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녀의 몸은 복수를 위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때 누군가 도장의 문을 두드렸다. 서진은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오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보낸 가짜 제보 때문에 공영에 처했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네오였어. 네가 그 모든 걸 꾸민 거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현우가 서진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서진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의 행동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증오와 경멸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배신했고 그녀의 삶을 망쳤다. 그가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그녀가 3년 동안 느꼈던 고통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나한테 왜 이래? 나 너한테 잘해줬잖아. 오현우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그의 비열한 변명에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잘해줘. 네가 날 배신하고 내 가족을 팔아넘겼잖아. 네가 날 망쳤잖아.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말에 오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야. 그건... 오현우가 말을 더듬었다. 서진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엎어졌다. 서진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일으켰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것이었다. 오현우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서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과거에 순수했던 윤지아를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증오만이 존재했다. 지아, 아니 서진아, 제발. 오해야?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서진의 귀에는 그저 비열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채를 놓아주고 그를 바닥에 다시 내동댕이 쳤다. 오해야, 네가 내 가족 정보를 태성그룹에 넘기고 그들이 내 부모님과 동생을 죽였는데 그게 오해야. 서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에 오연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알면서도 욕망에 눈이 멀어 그녀를 배신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진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잃었던 것처럼. 네가 그토록 원했던 태성그룹의 자리는, 물론 네가 숨 막히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가짜 인생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강력했다. 오연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오연우의 파멸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을 것이다. 먼저 그녀는 그가 태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냈다. 가짜 제보가 담긴 USB는 그의 책상 서랍 속에 있었고 누군가에게 발견될 경우 그는 곧바로 해고될 것이다. 서진은 그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다음 날 오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서진의 경고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확인했다. USB는 그곳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없어. 누가?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누군가 자신의 USB를 가져갔다는 사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날 오후 오현우는 태성그룹 회장에게 불려갔다.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오, 과장 자네가 우리 회사의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회장의 말에 오현우는 당황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그의 말을 끊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자네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오연우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는 서진이 그에게 건넨 가짜 제보가 회장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음을 직감했다. 그는 회장실을 나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아, 내 짓이지. 제발 멈춰.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복수 계획을 진행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가 소유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을 것이다. 그의 파멸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현우의 몰락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가 투자했던 모든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서진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서진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망친 것이 서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현우의 몰락은 태성그룹 내부에도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누구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저 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되었고
태성그룹의 비서실장 김태영은 이 모든 상황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연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했으며 그의 몰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는 오연우의 주변을 조사했고 그의 마지막 행적에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서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김태영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3년 전 태성그룹의 신도시 개발 부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떠올렸다. 그 사고로 인해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유일한 생존자인 한 명의 딸이 실종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아였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약혼자가 바로 오현우였다. 김태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사람을 풀어 한서진의 뒤를 쫓게 했다. 그들은 그녀의 무술 도장을 찾아갔고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 하지만 서진의 신분은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서류는 진짜였고 그녀의 삶은 평범한 한 여성의 삶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태영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진이 3년 전 실종된 윤지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지아, 살아있었군. 김태영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워했다. 그는 그녀의 복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 계획을 미리 차단하고 그녀를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생각이었다. 서진은 김태영의 추적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추적을 교묘하게 따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위장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직접 상대하러 오기를 원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였다. 김태영은 서진이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예측을 뛰어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무술 도장을 급습하기로 결정했다. 밤늦은 시간 김태영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도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김태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늦었네요, 김태영 실장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모의 내용은 김태영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메모를 구겨버렸다. 서진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윤지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김태영은 그제야 그녀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얕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는 태성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녀를 추적할 것이다. 서진은 김태영의 추적을 피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제 태성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김태영은 서진이 보낸 메모를 쥐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윤지아,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태성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서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SNS 활동까지 그녀의 모든 흔적을 샅샅이 파헤쳤다. 하지만 서진의 신분은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정보는 거짓이었고 그녀의 삶은 평범함 그 자체였다. 서진은 김태영의 추적을 예상하고 있었고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그녀는 김태영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약점을 이용해 김태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태영이 아끼는 여동생 김민서가 다니는 대학교에 접근했다.
김민서는 미술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그녀는 오빠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진은 김민서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김민서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김민서는 서진의 따뜻함과 배려의 마음을 열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서진은 김민서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고 그녀를 통해 김태영의 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김태영은 서진이 자신의 동생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다. 서진아, 우리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 맨날 바쁘다고 하고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 김민서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은 민서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그녀의 심리를 파악했다. 그녀는 민서가 오빠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오빠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했다. 그녀는 민서의 마음을 이용해 김태영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비열한 방법이었지만 그녀의 복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태영은 서진의 추적에 실패할 때마다 더욱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잡기 위해 점점 더 무모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서진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급습하고 그녀의 지인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의 행동을 모두 피했다. 그녀는 김태영이 자신의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태영의 회사에 접근해 그의 비리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김민서의 이메일로 보냈다. 김민서는 자신의 이메일에 갑자기 도착한 자료를 보고 당황했다. 그녀는 그 자료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김태영이 태성그룹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하고 위협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김민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김민서는 김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이게 뭐야? 오빠가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다고. 김태영은 민서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서야,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김태영은 변명하려 했지만 민서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빠, 나 실망했어. 김민서는 전화를 끊었다. 김태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는 서진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김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휴대폰 액정에는 여동생 김민서의 이름이 선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민서는 받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서진, 아니, 윤지야.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깨달았다. 3년 전 그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윤지아의 가족을 파멸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김태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책상을 내리쳤다. 윤지아,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더 이상 서진을 추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정면 승부였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는 서진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생각이었다. 서진은 김태영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가 가장 무모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윤말수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었고 그녀의 모든 지인들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서진은 김태영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계획을 미리 차단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무술 도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김태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려 할 때 가장 먼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태영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도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서진을 죽일 생각이었다. 윤지야, 내 짓이지. 네가 민서한테 그 자료를 보냈지. 김태영이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잃었던 것처럼.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동생, 그녀를 잃게 될 거야. 김태영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김태영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김태영의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서진의 움직임은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해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공격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더 이상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멈춰. 서진은 김태영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영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서진을 노려봤다. 이게 끝인 줄 알아.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태영은 다른 부하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 행위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김태영의 체포는 서진의 복수 계획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아직 태성그룹의 회장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영의 몰락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성그룹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김태영의 체포는 태성그룹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모든 범죄 행위가 세상에 공개되었고 태성그룹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태성그룹의 회장 박영식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영의 체포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김태영은 그저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개였을 뿐이었으니까. 박영식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쓰레기 같은 놈들. 감히 내 일을 방해해. 박영식은 서진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서진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박영식은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서진은 박영식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직접 상대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영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아들 박정우를 이용하기로 했다. 박정우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였고 그의 삶은 완벽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서진은 박정우가 다니는 대학에 접근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교양 과목을 수강했고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에게 우연히 접근했고 그의 눈에 띄게 행동했다. 박정우는 서진의 아름다움과 지성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냉철한 태도는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서진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무슨 일 하세요? 박정우가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겼다. 박정우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평범한 모습의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태성그룹의 후계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서진은 박정우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고 그를 통해 박영식의 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박정우의 휴대폰을 복제하고 그의 모든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감시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 박영식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박정우의 삶을 파고들었고 그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그녀는 그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롭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아버지, 사실 좀 무서운 사람이야. 어느 날 박정우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그의 심리를 파악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의 권력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 박영식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정우에게 접근해 그를 조종하고 그의 삶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때 박영식은 아들 박정우와 서진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는 서진이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용서하지 않겠다. 박영식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진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죽이고 그녀의 복수를 끝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박영식의 움직임을 미리 차단할 준비를 했다. 박영식은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태성그룹의 후계자인 아들 박정우에게 윤지아, 즉 한서진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접근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아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태성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김태형을 떠올렸다. 하지만 김태형은 이미 감옥에 있었다. 새로운 개가 필요하겠군. 박영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해결사로 태성그룹 법무팀의 변호사 한명수를 지목했다. 한명수는 겉보기에는 정의롭고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사실은 박영식의 명령이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명수에게 서진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녀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박영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한명수가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명수는 과거 자신의 약혼녀를 뺑소니 사고로 잃었고 그 사고의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의 약혼녀는 바로 태성그룹이 진행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이었다. 서진은 한명수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익명으로 뺑소니 사고의 진실이 담긴 USB를 보냈다. USB 안에는 한명수의 약혼녀를 죽인 범인이 태성그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태영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실까지. 한명수는 USB를 열어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따랐던 박영식이 자신의 약혼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한명수는 박영식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장님, 제 약혼녀를 죽인 사람이 김태영이라고요. 한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영식은 그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한 변호사, 그게 무슨 소리인가? 누가 자네에게 그런 거짓 정보를 흘렸나? 박영식은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하지만 한명수는 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 보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증거들은 박영식의 범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명수는 박영식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약혼녀를 죽인 것도 모자라. 날 당신의 개로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영식은 한명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 한명수는 박영식을 죽일 기세로 그의 목을 졸랐다. 그때 서진이 나타났다. 한 변호사님,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명수는 서진을 향해 돌아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왜 날 막아? 한명수가 소리쳤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복수는 파멸을 낳을 뿐이에요. 정의로운 심판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한명수의 분노는 잠시 멈췄다. 그는 서진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박영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명수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정의로운 심판, 그게 가능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능합니다. 당신의 지식과 나의 힘이 합쳐진다면. 그녀는 한명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명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표는 같았다. 박영식의 파멸. 두 사람의 협력은 시작되었다. 서진은 한명수에게 태성그룹의 모든 비리 자료를 넘겨주었다. 그 자료는 그녀가 오현우와 김태영을 무너뜨리면서 확보한 것들이었다. 한명수는 서진이 넘겨준 자료들을 분석하며 박영식의 모든 죄악을 밝혀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성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박영식의 모든 범죄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진은 한명수의 계획을 돕기 위해 박영식의 아들 박정우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고 그를 설득해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박정우의 불안감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정우 씨, 당신이 아버지의 죄악을 폭로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박정우는 서진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죄악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죄악에 얽혀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서진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박정우의 마음을 이용해 그를 조종했고 그의 삶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때 한명수는 박영식이 진행하는 마지막 프로젝트,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큰 비리를 발견했다. 박영식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그 비자금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선거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한명수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박영식의 죄악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한명수는 박영식의 비리 자료를 가지고 서진을 찾아갔다. 이걸 보세요. 박영식 회장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이 비자금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한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자료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박영식의 죄악이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나라 전체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진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의 가족을 위한 복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박영식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녀는 한명수와 함께 박영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영식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의 계획을 미리 차단했다. 박영식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늦었다. 서진과 한명수의 협력은 이미 박영식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박영식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들 박정우가 최근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그는 아들을 불러 질책했다. 정우야,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혹시 어떤 여자 때문이냐? 박영식의 날카로운 시선에 박정우는 당황했다. 그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꼈다. 서진은 박정우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그를 더욱 압박했다. 정우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아버지의 죄악에 동참할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자유로워질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박정우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박정우는 서진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악을 알고 있었고 그 죄악이 자신에게도 전가될까 두려웠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진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박정우는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서진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컴퓨터에 접속해 비자금 장부와 불법 계약서, 그리고 윤지아의 가족을 살해한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찾아냈다. 그는 그 모든 자료를 서진에게 넘겨주었고, 서진은 그 자료를 한명수에게 보냈다. 한명수는 자료를 분석하며 박영식의 모든 죄악을 밝혀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박영식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원했던 진실인가요? 박정우는 서진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증오와 경멸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박영식은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다. 그는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언론을 조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한명수는 박영식의 모든 비리 자료를 가지고 언론을 찾아갔다. 그는 익명으로 자료를 제보했고, 언론은 박영식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했다. 태성그룹 회장, 수천억 비자금 조성 대통령 후보, 불법 선거 자금 의혹, 태성그룹 살인 교사 혐의, 뉴스 속보가 연일 터져 나왔다. 박영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누가 감히 박영식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의심했다. 그는 아들 박정우를 의심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폭로되었고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다. 서진은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영식의 몰락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지만 복수가 끝난 후 그녀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박영식의 몰락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태성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의 모든 죄악은 세상에 폭로되었다. 뉴스는 연일 박영식의 비리를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보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외쳤다. 서진은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며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가 가져다준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을 훈련시켰고 자신을 차가운 무기로 만들었다. 그녀는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버리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무술 도장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복수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복수했지만 그 복수가 그녀의 가족을 되찾아 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을 잃었다. 그때 누군가 도장의 문을 두드렸다. 서진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박정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지아 씨,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말에 박정우는 더욱 슬퍼했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그녀의 복수를 막을 수 없었다. 사랑. 당신의 사랑은 당신 아버지의 죄악을 덮을 수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말에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진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지아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의 복수는 끝났어요. 박정우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박정우는 서진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서진의 가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알고 있었고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고통을 나누고 싶었다. 서진은 박정우의 존재가 불편했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를 통해 아버지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를 조종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녀 자신도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박정우를 이용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왜 나한테서 안 떠나요? 서진이 박정우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정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복수가 당신을 혼자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을 혼자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박정우는 서진을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품은 서진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서진은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에도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쏟아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정우와 함께 자신의 무술 도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삶을 파괴했지만 그 복수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다 준 비극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태성그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박영식의 몰락을 통해 태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폭로되었지만 그녀의 가족을 죽인 진범인 김태영과 이진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진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진호를 통해 그녀의 가족을 죽인 진범을 찾아내고 그의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해 이진호의 행방을 쫓았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해 그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냈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진호를 통해 그녀의 가족을 죽인 진범을 찾아내고 그의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진은 이진호의 행방을 쫓아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곳, 스산한 공기가, 감도는 그곳은 마치 그녀의 복수심처럼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잠입 기술을 활용해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정찰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몸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녀는 창고의 모든 출입구와 감시 지점을 파악하고 내부 상황을 분석했다. 한쪽 창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몇 명의 남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서진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바로 3년 전 그녀의 가족을 죽인 사고를 직접 실행했던 이진호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와 증오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진호의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도 낯익었다. 바로 707 특수부대 훈련 과정에서 탈영했던 병사였다. 그녀는 그의 이름이 이준이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이진호와 함께 있었다. 서진은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진호의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서진은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침입했다. 그녀는 무음 이동 기술을 활용해 적들에게 들키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인질들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진호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진짜 그때 그 차 사고 완전 예술이었지. 회장님이 엄청 좋아하셨잖아. 이진호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가족이 죽은 사고가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일 뿐이었다. 서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녀의 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눌렀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때 그 여동생? 완전 이뻤는데. 아까웠지. 이준이 말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동생은 그들에게 그저 아까운 존재일 뿐이었다. 서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전투태세를 갖췄다. 그녀는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그때 이진호가 서진의 기척을 느꼈다. 그는 서진이 있는 곳을 향해 돌아봤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진은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다. 너는? 이진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서진의 정체를 알아본 것 같았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진호는 서진의 정체를 알아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윤지야, 살아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준 역시 서진의 존재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서진을 죽여야만 자신들의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쏴버려. 이진호가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서진을 향해 총을 겨눴다. 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고 정확했다. 그녀는 부하들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그들을 한 명씩 쓰러뜨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공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진호와 이주는 서진의 압도적인 힘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윤지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들을 능가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서진이 이진호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서진을 노려봤다. 절대 말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이진호의 팔을 꺾으며 말했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난 너를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거야. 서진의 말에 이진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서진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젠장, 말할게. 말할 테니까 제발 살려줘. 이진호가 애원했다. 서진은 그의 팔을 놓아주고 그를 일으켰다. 이진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태성그룹의 회장 박영식의 명령을 받고 윤지아의 가족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서진은 이진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족이 죽은 이유가 단지 박영식의 욕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왜 우리 가족을 죽였어? 서진이 이진호에게 물었다. 이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회장님이 신도시 개발 부지를 빨리 확보하라고.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녀의 가족이 죽은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의 가족을 위한 복수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서진은 이진호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진호는 다른 부하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죄악은 세상에 폭로되었다. 뉴스는 연일 이진호의 범죄를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박영식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호의 증언을 가지고 박영식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이진호의 증언을 들려주었다. 박영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진을 죽이려 했지만 서진은 이미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영식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계획을 미리 차단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박영식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박영식은 이진호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는 서진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지아, 감히 네가...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이미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계획을 미리 차단했다. 서진은 박영식의 팔을 잡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엎어졌다. 서진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일으켰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내 가족을 죽인 진범이야.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영식은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파멸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서진은 박영식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영식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죄악은 세상에 폭로되었다. 뉴스는 연일 박영식의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를 보도했다. 사람들은 그의 몰락을 보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외쳤다. 서진은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가 가져다준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살았고,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을 훈련시켰고, 자신을 차가운 무기로 만들었다. 그녀는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버리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무술 도장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복수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복수했지만 그 복수가 그녀의 가족을 되찾아 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을 잃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에도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쏟아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가 가져다 준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복수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을 잃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몸을 흔들었다. 서진은 눈을 떴고 그곳에는 박정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박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켰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서진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박정우는 서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었다. 서진은 국밥을 먹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다. 박정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아 씨, 당신의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 그날 이후 서진은 박정우의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과 슬픔을 다시 느꼈다. 그녀는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박정우는 매일 밤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고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서진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서진이 박정우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정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가족이 지키고 싶었던 삶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그녀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정우와 함께 자신의 무술 도장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도장에서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쳤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서진은 자신의 무술 도장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녀의 도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정우와 함께 도장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정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녀의 아픔을 나누려 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에게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행복을 바랄 뿐이었다. 지아 씨, 행복해요. 어느 날 박정우가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당신 덕분에.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박정우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공허함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진호와 이준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을 죽인 진범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들의 죄악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진정한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다. 서진은 이진호와 이준의 재판을 지켜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영식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려 했다. 서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서진은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진호와 이준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해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이진호와 이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서진의 눈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았다. 서진의 증언은 재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진호와 이준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진에게 용서를 구했다. 지아 씨,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서진은 이진호와 이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워졌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정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도장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지아 씨, 우리 결혼해요. 어느 날 박정우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박정우의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서진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 후 서진은 행복했다. 그녀는 박정우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도장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삶은 행복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공허함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잃은 슬픔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박정우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박정우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다. 서진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뜨며 말했다. 맛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정우는 서진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기뻐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다준 비극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